동한 건 속일 수가 없어. 동한 건 동한 값을 해. 진짜로 재밌다. 아 진짜로 해봐 그러면. 정리해볼게. 미치겠다. 미치겠다. 근데 돈 소비가 너무 많다. 여기 들리죠? 우리 쉬는 시간에는 저기 녹화하지 마세요. 자, 사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7. 사괴 지수사. 7. 사괴 지수사. 4. 정장인 길무구. 4. 정장인 길무구. 단왈 4. 중야 정정야 능이 중정가이 왕의 강중이 응 행험 이순 2차독 천하 이민종지 길 우하구의 단왈 4. 중야 정정야 능이 중정 가이 왕의 강중이 응 행험 이순 2차독 천하 이민종지 길 우하구의 상왈 지중유수사 군자의 용민축중 지중유수사 군자의 용민축중 초륙 사출이율 부장형 사출이율 부장형 상왈 사출이율 실률 흉야 사출이율 실률 흉야 구의 제사중길 무구 왕삼성명 중길 무구 왕삼 성명 상활 제사 중길 승천 충야 왕삼 성명 회 만방야 승천 충야 왕삼 성명 회 만방야 육사 사혹 여시흉 육삼 사홍 여시흉 상활 사홍 여시 대무공야 상활 사홍 여시 대무공야 육사 사좌차 무고 사좌차 무구 상활 좌차 무구 미실상야 좌차 무구 미실상야 유고 전유금 이지번 무구 장자 솔사 제자 여시 정흉 전유금 이지번 무구 장자 솔사 제자 여시 정흉 상활 제자 장자 솔사 이중행야 제자 여시 사부당야 이중행야 제자 여시 사부당야 상육 대군 유명 개국 승가 소인 물령 대군 유명 개국 승가 소인 물령 상활 대군 유명 이전공야 소인 물령 필란방야 이전공야 소인 물령 필란방야 자 사계 너 이제 한번 해봐야 돼요. 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 응? 스승. 군대. 무리.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가 이거죠, 그죠? 예. 자, 군대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뭐였었어요? 남자들은 잘 알잖아. 여단, 그죠? 여가 몇 명이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500명.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틀려요?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돼서 모르셔요? 에? 대대가 500명입니다. 대대가 여단은 그 위에 급이니까 200 2,500. 2,000명 정도 되겠네요. 2,000에서 2,500. 근데 500명 곱하기 5분의 1이 뭐예요? 아니 5가 4죠. 그 다음에 2,500 곱하기 5가 뭐예요? 군이죠, 군. 그래서 옛날에는 1군이 몇 명이었던 거예요? 12,500명.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제일 작은 단위는 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산여도 한번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나온 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가 사단이고, 그 다음에 군인 거예요, 군단. 여기가 기본이 500명이고 5배씩. 요거에 5배. 이거에 5배.
자, 그 다음에 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 상이에요? 상으로는. 땅 가운데 지중이 그죠? 땅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 지중유수니까 땅 가운데 물이 있다. 또 이제 잡계전은요. 뭐라 그랬어요? 잡계전에서는 사는 근심 걱정이다. 왜 근심 걱정이 될까요? 사의 전께가 뭐예요? 자, 석외전식 먼저 해석을 하면 석외전은 뭐라 그랬어요? 자, 거기에는 중이야. 석외전에서는 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야라고 얘기했는데, 자, 석외전식으로 얘기하면 사가 왜 생겼어요? 무리가 왜 생겼어요? 송이 생겨서 사가 발생을 한 거죠. 군대가 출동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죠. 나라에 뭐를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자,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 군인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직업군인이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하다 군대를 갔어요? 전쟁이 나면? 평상시에는? 예, 평상시에는 농사 짓다가, 농공행상 중에서 거의 농사꾼들이 많았으니까 농사 짓다가 전쟁이 나면 군인으로 착출이 된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그치? 우리 예비군들이 있으니까. 직업군인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농사 짓다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전쟁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심? 걱정인 거죠. 응. 자, 그러면 이 괴의 의미는 뭐예요? 자, 스승도 되고 군대도 되고 무리도 되는데 괴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직원들이 있는 사조직이에요. 그 기울이 있는 집단이에요. 기울이 있는 집단이죠. 자, 그 다음에 군대 뭐예요? 통솔의궤죠. 자, 여기서 저기 주 세력은 누구예요? 이효죠. 네. 이효죠. 이효가 장수죠. 근데 이효가 오효한테 찾아가야 돼요. 오효가 이효한테 맡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효가 이효한테 맡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자, 그럼 지수사가 나오면 어떤 우를 범하기가 쉬워서 쉽다고 얘기했어요. 자, 군대를 통솔하는데, 그죠? 군대를 통솔하는데 한 장수한테 전권을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또 전권을 줄 수 있는, 그죠? 두 사람 이상한테 전권을 줄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사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를 통솔할 때는 뭐라 해서 아까 규율이 있는 집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있어라? 규율을 지켜라.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장수에게 전권을 주는데 두세 사람한테 전권을 주는 우를 범할 수 있으니 잘해라, 조심해라 라는 의미를 품고 있고요. 일반 그냥 무리나 이런 그 부대원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조직원들 같은 경우는 규율에 맞게 행동을 해라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아닌 거에 나오면 뭐야? 이건 사실은 다 이 괴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다른 게 나왔다면 다른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에 해당되는 일들이 뭔가. 거의 맞게끔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대상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대상전에서는 지중유수 사 군자에 뭐 하라고요? 용민 축중하래죠. 그러니까 백성을 어떻게 해서
백성을 용납해서,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상전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왕에게, 그죠? 왕에게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게 대상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왕한테 하는 말인데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을 해서 거기서 무리를 모아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무리를 모으는 일에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리를 모으는 일에. 근데 전제 조건은 용납을 내가 수용을 다 해야죠. 왜요? 물은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땅은 물을 걷어내요? 안 그러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다가 땅이 이렇게 물이 그 땅 속에 스며드는 모습을 보면 지중유수를 생각하면 되죠. 그죠? 지수사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상을 가지고 자꾸 이제 저도 연습을 좀 안 했는데 맨날 걔만 열심히 뽑지 연습은 잘 안 해. 그런 자연 현상 갖고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뭐 나중엔 저보다 훨씬 더 상을 갖고 자꾸 한번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사는 뭐래요? 중야래죠. 자, 왜 전쟁을 해요? 왜? 전쟁을 왜 해요? 백성들이 뭐 자꾸 힘드니까 하는 거야, 그죠? 나라가 뭐에 빠져서? 도탄에 빠지니 백성들도 도탄에 빠질 염려가 있어서 뭐 하려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자, 사, 중야, 정야까지서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쟁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나라가 도탄에 빠져 있고 나라가 도탄에 빠져 있으면 백성 역시 도탄에 빠지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이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임금이 지욕심 갖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야니까 뭐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죠. 분명하게.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바른 의미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중이라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죠. 다의 의미고요. 다른 의미라면 일반 백성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이 많은 사람이나 일반 백성이나 마찬가지 뜻이니까. 그 다음에 정은 정야다. 자, 사정장인 길 이렇게 돼 있죠, 단사가. 그러니까 정에 대한 지금 설명이에요, 그죠? 사라는 뜻은 중이라는 뜻이고, 그죠? 정이라는 뜻은 올바르다는 얘기예요. 정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사정장인 길에서 사는 중이라는 뜻이고, 단사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사는 중이라는 뜻이고 정은 정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단전은 단사를 설명하는 거니까 단사하고 연결돼서 저기 자꾸 보셔야 돼요. 떨어져서 또 이것만 또 무슨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다 보면 또 잊어먹어. 이제 단사는 어디 가고.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는 사정장인에서 사는 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정은 정이라는 뜻이다. 아시겠죠? 능이 그죠? 능이 이는요 여기서 좌지우지하다 또는 통솔하다 이런 뜻이에요. 능이 뭐를? 무리를
이게 목적으로 쓰인 거죠. 무리를 뭐 하게 할 수 있으면, 정하게 할 수 있으면, 그죠? 능히 무리를 바르게 통솔할 수 있으면, 능히 무리를 바르게 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대요? 왕노릇할 수 있대요. 능히, 가히. 능히 뭐 할 수 있대요? 왕노릇 할 수 있대요. 자, 장인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뒤에 또 장인에 대한 설명 되기도 하는데, 자, 이건 누구를 두고 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 중야, 정, 정야, 능히, 중정, 가히, 왕이가. 이효죠. 예, 이효. 가히 왕 노릇할 수 있는 거지 왕이 될 수 있나? 그죠? 자, 그까지의 설명이요. 여러 사람들을 모두 바르게 하면 그 사람이 천하의 왕노릇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으로요. 마찬가지 얘기인데, 여러 사람들이 마음이 복종하고 바름으로 돌아오면 이에 왕도에 이른다. 그죠? 자, 또 다른 건요. 자, 그냥 이제 괴 모양으로 한 양이, 일양이 하괴의 가운데서 몇 오음이죠. 오음을 모두 좌지우지하죠. 좌지우지하는데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여 바르게 하면 누구의 군대예요? 왕의 군대이다. 대중들을 거느릴 때는 뭐로 해야 된다? 바른 도리로 해야 한다. 자, 그래서 가히 왕위를 이제 이 사람이 뭐 어떤 왕이라고요? 참다운 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공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물어봤어요. 정사를.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다. 먹는 거. 그때 이제 맨날 나라 따먹게 하니까 뭐예요? 군사. 그 다음에 믿음.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다시 또 물어봤어. 그래서 자, 그러면 공자가 1번으로 뭘 버려야 된다 그랬을까요? 병. 1번으로, 자꾸 전쟁 일어나면 안 좋으니까, 그죠? 1번으로 병을 버려라.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식. 그래서 남는 건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믿음. 그래서 유한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이다 그랬어요. 신. 신이 가운데잖아, 어찌됐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중, 이응, 행허미순, 이건 뭐예요? 강중으로 응하는데, 그죠? 험한 걸 행해도 순하게 따라와요. 자, 이거는 궤덕이죠, 그죠? 하괴는 뭐고?
행험이죠. 상계는요? 순이죠. 자, 강중이응은 뭐예요? 2호를 두고 한 얘기인데, 그죠? 강중은 누구예요? 2호고, 응은요? 5효죠. 그러니까 2호가 강중으로 5효에게 응하죠.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강하여 뭐를 얻어요? 중용의 도를 얻는 거예요. 자, 장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장인이냐 이런 얘기야. 그죠? 강하여 중용의 도를 얻은 사람. 또 유고가 유고 뭐예요? 군주의 뭐가 되니? 정응이 되니. 군주가 어떻게 해요? 전일하게 믿죠, 그죠? 한 신임을 얻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호가 가서 나 써주세요 써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5호가 전권을 줄 때 그때 행하는 거죠. 자, 행허미수는 뭐예요? 험함을 행하는 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험한 걸 행하는데도 백성들이 순히 따라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병이다 그랬어요. 행허미순을. 의병은 왕의 군대다. 자, 그럼 지수사가 나오면 행험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험한 거를 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위험한 방도를 쓰는 거예요. 위험한 방도를 행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전쟁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상사에서도 위험한 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도 민심이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순하게 따라온다고요. 인심이 순응한다. 민심이 순응한다. 자, 행허미수는 자, 정장인에 대한 설명이니까 뭐 어떤 사람이 가능해요? 노성한. 그죠? 노성한 덕이 있는 자가 아니면 능하지 않죠. 험함을 행하는데 능히 순하게 따라올 사람은 그 사람 믿어야지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아, 저 사람을 따라가면, 그죠? 저 사람이 비록 저렇게 행동하더라도 승리가 확신되든지 뭐 이래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순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행허미순이에요. 그러니까 노성한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로써 차독, 천하이 민종지 길이다 이런 얘기죠. 이 차독, 독, 천하에 뭐를 일으켜요? 독을 일으키는 거죠. 자, 천하에 독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목숨도 없어질 테고, 그죠? 전쟁을 하면 뭐도 없어져요? 재물도 없어지고. 이거 더 쓰세요. 군대를 일으켜 재물을 허비하고 사람의 목숨을 해쳐서 천하에 해독을 끼치지만
민심이 따르는 것은 뭐라고요? 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길하고 무구가 된다. 그러니까 천하에 해독을 끼치긴 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종 따라가니 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가 구이 어찌 구가 되겠는가 이런 얘기잖아. 그죠? 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독은 뭐예요? 독은? 여기서 꼭 뭐 독도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독이니까 해독한 것. 그죠? 뭐예요? 고통도 되겠죠? 그 다음에 노역하는 것도 되겠죠? 또 해로움도 되겠죠? 고통스럽게 하는 거. 천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죠? 뭐 일을 노역을 시키는 거. 해로운 거. 자, 길은 여기서 뭘까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승리한다. 무구는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뭐에 합해요? 아까 계속 의 얘기했죠, 그죠? 의리에 합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2차독 천하 이민종지길 우가 구이를 합쳐서요. 군대를 일으킴에 천하가 해가 없지는 않지만 재능과 덕망이 있는 지도자가 이끌어서 백성들이 기뻐하며 따른다. 요점 정리해보게. 그래서 어떡하고? 승리하고. 그 전쟁은 의리에 허물이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누가 이끌어서 그래요? 구이가 이끌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은 왕대로 순하게 따르고. 근데 이제 오효에서 범하는 우가 있었죠. 그죠? 유고가. 유고가 범하는 우가 뭐였었어요? 전권을 안 되고 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왕대접하면서 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왕권이 흔들리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나오면 그럴 우를 범할 염려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정장인에서 장인의 의미를 정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의처는 옛날 책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은 안 나, 그지? 장인에 대한 설명을 정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 써놨어요? 네. 자, 정의는 군중이 자진해서, 군중이 스스로 그러니까, 그죠? 자진해서 복종할 만한 존엄한 자의 칭호. 즉, 덕망이 높고 사람들이 경애하며 연령이 높은 어른.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주희는 노련하고
원숙한 장로. 그렇게. 자, 그러면 군사훈련은 어디서 할까요? 지수사가 나오면? 정이천이에요. 이천. 지수사 나오면 군사훈련 어디서 할까요? 물 있는 데서. 그것도 맞고. 땅 속에서 안 보이는 데서 하겠죠. 그죠? 아, 예. 땅 밑에서. 그죠?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수가 아래 있으니까. 더군다나 곤지가 있으면 뭐가 감추는 일에 가능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서의 길은요, 여기 승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필승이에요, 필승. 필이 승리한다. 필승. 그럼 이제 지수사 정리되셨죠? 네, 확실하게 아시겠죠? 자, 점례가요. 뭐 있나요? 저번에 그 지수사 어떤 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되는가에 직장을 그만둬도 되겠는가? 직장을 새로운 직장에 갈 수 있겠는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갈 수 있겠는가? 응. 지수사 무덤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여기서 응. 그분이 그쪽에 응. 다른데 응. 많은 경험이 있거나 응. 아니면 위 사람을 따라서 응. 경험이 없어도 위 사람한테 따라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데면은 괜찮다라고 했었거든요. 응.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게 좀 전공 과목이래요? 자기?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거기서 숙달된 기술자인데 그 사람 밑에 따라다니면서 기술을 배우는 거래. 아.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래서 가가지고 그분한테 기술을 배운대요. 그래서 아. 잘 다니고 있다. 아. 그럼 맞는다, 그죠? 네, 네, 네. 셀프 모르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전혀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그 기술자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는 건 괜찮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응, 응, 응. 그분이 오라고 해가 그래 이 사람이. 그렇죠. 오효가 예, 오라 그러면 예, 예, 가면 되죠. 예, 예. 그렇게- 좋은 점례네, 그거. 근데 점사 그렇게 얻어서 그럼 금방 갔어요? 무동 없고? 그 사람이 쉽게 마음을 안 내더라고요. 무동이라. 근데 여러 번 막 권유해가지고 그래서 갔었어요. 어. 지금 잘 다니고 있대요. 한 달 만에 갔어요? 한 달 지나고 갔었어요. 한 달 정도, 안 되더라고요. 2달은 안 되고. 예, 예, 예. 금방은 안 가도 이것도 좋은 점례네요. 그 기술은 무슨 기술이었었어요? 그게 차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했었던 거는 응. 그 저기 용접하는 거였거든요. 용접인데. 근데 이거는 용접을 하는 건 맞는데 응. 그 하는 형태가 많이 다른가 보더라고요. 뭔 기술을 가지고 가되 용접에 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형태 외에 새로운 기술이네. 예. 그럼 어디 뭐 이런데 부품 들어가는 그런 그런 쪽이었어요. 차의 부품인가? 감수가 차라. 납품하고 이런 쪽에 일이었어요. 자,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하나 점례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12월 운세를 알려달라 그래갖고, 11월인가 12월인가, 월운이에요, 월운. 가만 있어봐. 여기 내가 써놨는데. 초효가 나왔어요. 11월 운세네요. 올해 11월 운세에 초효가 나왔어요. 월운에. 그러니까. 뭘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월운에 초효가 나와서, 그럼 이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월운에 초효가 나왔다. 자, 월요는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참 말하기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이렇게 하나의 사안 가지고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금 선생님 먼저 말씀해 보셔. 월운에 초효가 나왔다. 일단 무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명분 있는 일 외에는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회사에서 이제 대학원을 보내줘 갖고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야. 우리 남경 선생님은 저기 우리 선생님은요. 그리고 명확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사가 뭐라 그랬어요? 중야, 그죠? 우야. 그죠? 이제 자, 우리가 그 두 가지 일단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스승일, 무리에 관한 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연결을 해서 나는 그냥 대답을 해주기를 무리들과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 무리들과의 모임에서 어떤 그 일정한 규칙이나 원칙에 따라서 가야 되지. 만약 거기서 내가 튀려고 한다거나 벗어나려고 하면 흉하다. 그렇게 되면 근심거리를 만들게 된다. 그러니 비록 내가 조금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그 무리에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들 일인데, 자기 아들에 대한 이제 월운인데, 아들 일인데, 필리핀에서 이제 뭐 그 논문 발표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가서 발표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물이랑 관련된 건 맞잖아요. 그죠? 단체적으로 가니까, 여럿이.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혹시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잖아. 그러니까 내 논지랑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인정해주고 넘어가라. 그걸 계속 반박하다 보면 뭐가 돼요? 계속 싸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망신은 당하지만 우야하니까 망신 당할 거 아니야. 어찌됐든. 뭐 월운이 그러니 그냥 참고 가라. 이랬어요. 그 11월 초인데도 한 중순쯤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일이 아니었던 거야. 너무 재밌어요, 이거. 뭐 그것도 맞는 일인데 그대로 보세요. 자, 초효. 그러니까 우리가 사를 자꾸 나가는데 무리로만 이제 돼 있어서 그래. 사, 선생님이 출, 논문 주제를 율 내줬을 때 그 논문 주제에 비 맞지 않게 쓰면 네가 비록 장, 실력이 있더라도 어떻다고요? 흉하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는 그 논문 주제를 실 잃어버리면, 그죠? 어떡하다고요? 흉하다고요. 거기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이 지도교수가 이제 왜 과학 애들은 왜 과고 나와갖고 일찍 이게 된 애들이 많잖아요. 박사과정 해갖고 교수로 온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도교수라고 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뭐 그런 것도 있겠지. 남자들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겠지. 그랬는데 이 논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낸 주제랑 자기가 틀린 주제를 논문을 쓴 거야. 그걸 가지고 가서 발표를 했으니 망신은 당한 거지. 그래서 초효가 뭐야? 딱 맞죠? 그죠? 지도교수가 낸 뭐 주제에 맞게 논문을 썼다면 괜찮을 것이고 지도교수가 낸 주제에 틀리게 논문을 써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요. 2007년 5월 달에요. 손님이 그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왔었는데 그분이 올 때마다 지수사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를 물어봤냐면 입찰이 자꾸 계속 몇 년째 안 된다. 한 2년간 입찰이 안 되니 건설업 하는 사람들 입찰이 안 되면 이제 뭐 못 하잖아요. 그 있잖아요. 실적이 있어갖고 그 실적에 따라서 이제 또 입찰권을 주걸랑요. 그런데 실적이 없으니까 입찰이 자꾸 안 돼서 요번에 만약 입찰이 안 되면 자기가 좀 이제 앞으로 그 경영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입찰이 되겠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수사가 나오고 뭐 6회로 보니까 뭐 관이 뜨고 막 이래서 내가 이렇게 군대고 그죠? 그래서 퇴마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퇴마를 해줬어요, 내가. 그러고서 퇴마하고 그 이튿날. 그러고서 그 사람이 계속 지수사가 나와서
그 퇴마를 하고 나서 2호가 나올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일진에 또 지수사 나온 날 이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달, 몇 달 넘었어요. 자기가 20억짜리가 됐대요. 그 퇴마한 그 바로 다음 날에. 그래갖고 내가 막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퇴마하고 바로 됐대요. 바로 그 이튿날. 그럼 바로 전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아유,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괴가 이렇게 똑같은 괴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괴가 똑같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는 날은 꼭 일진이 지수사가 나오는 거야. 그것도 제가 이제 요새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이제 그게 그 사람 오는 날은 다 지수사더라고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응, 그렇게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이제 그건 이제 뭐, 저기, 육효를 던졌는데, 새우에 관이 떴어, 그래갖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뽑으면 지수사가 나오고, 또 그 사람이 오는 날은 일진이 몇 번 우리 집에 왔었는데, 우리 사무실에 왔었는데, 그 사람이 오는 날은 거의 다 지수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몇 년간 했으니까 정장이는 되죠. 그 사람은. 동기가몽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가 그래요. 제가 천지비 할 때도 설명을 또 드릴게요. 지금 이제 미리 얘기하면 또 안 돼서. 그럼 그때 점례가 없어져서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몇 번을 나오면 그거랑 관련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가 뭐 어떤 거를 뽑았는지 제 거를 뽑았는데 다른 사람 거를 뽑았는데 제게 자꾸 반복하면 그건 제 일일 수도 있고 내 일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사가 내 게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 일이었잖아요. 계속. 내 일진에 지수사가 나오면 이 사람이 왔단 말이야. 그것도 내가 요번에 정리하면서 뭐 몇 달 뒤에도 나온 일진이 보니까 지수사인데 그 사람 올 때야. 정리하면서 알았어요. 저도 지금 이제 쌓아놓고 지금 저 아직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도 저는 그때도 모르고 지금 요새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 오는 날은 다 내 일진이 지수사야. 그러니까 그 지수사를 내 거라고 보지 말으시란 얘기지. 남의 것도 손님 것도 중요한 손님 일이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진을 매일 뽑아보는 게 필요한 이유가 어떤 통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진짜 나도 요번에 알았어요, 이거. 그 사람 오는 날은 다 지수사더라고요. 내 일진이 지수사고 그 사람에 관한 일을 뽑는 것도 다 지수사가 나오더라고. 이런 건 얘기 안 해주면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괴가 이렇게 계속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속 중첩돼서 나오거나 내가 다른 걸 물어봤는데도 옛날에 A라는 걸 물어봤을 때 지수사가 나왔는데 내가 다른 걸 물어봤는데도 지수사가 나왔다면 이거랑 관련 지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묘 나온 건 아시겠죠? 저번에 우리 나 일진 나온 날 우리 주문집 막국수 먹으러 간 날 사홍엿이 나왔죠?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칼국수 먹어가지고 그죠? 다 버리고 나는 거기가 잘하는 막국수 정장인의 집으로 간 거니까 그쵸? 막국수 먹어서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를 거서는 뭐로 해석하면 된다고요? 여러 사람의 의견 그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면 흉하고 그죠? 거기가 정장인의 집이니까 정장인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으면 길하고 탈도 없다 이런 얘기죠. 배탈도 안 난다 이런 얘기죠. 이 선생님 아시겠죠? 예. 네. 또 사홍여시가 똑같이 나왔어도 그때 뭐가 나왔었어요? 런던 올림픽 할 때 일본과의 그 경기에서 일본과의 경기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물어봤을 때 사묘가 나왔죠. 어떤 분이 뽑은 거에는 우리가 뽑은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뽑은 거에는 사홍여시가 나왔어요. 그럼 거기는 길흉이 있어요, 없어요? 길흉이 따지자면 사홍여시 그죠? 어떤 무리의 의견을 따라가면 흉하다 이거죠.
자, 무리라는 건 여론이죠. 무리의 의견이라는 거니까 여론을 따라가면 흉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박주영을 왜 쓰느냐 원톱으로 그런 말이 분분했대요. 그랬는데 홍명보가 그래도 나는 원톱으로 쓰겠다. 그리고 홍명보는 감독이 뭐예요? 정장인에 해당은 하죠. 뭐 어떤 분은 감독을 몇 년 안 했으니까 정장인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 사람이 축구계만 못 다룬 사람이잖아요. 몇 년을. 뭐 몇십 년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장인에 해당하고 홍명보가 그죠? 사라는 건 뭐예요? 홍명보를 얘기하죠. 사는 뭐야? 스승. 그죠? 그 다음에 뭐야? 감독. 그죠? 축구에서는 감독에 해당하는 거죠. 대장이니까. 감독이 혹시 여론을 쫓아가면 어떻다고요? 흉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본전 할 때 과감하게 박주영을 원톱으로 내세웠죠.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를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는 뭐 선생님, 뭐 무리, 대빵, 그러니까 대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감독, 그러니까 축구 경기할 때는 감독. 흉하다 이렇게 나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흉한 거예요. 길하게 네, 그래 길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론을 쫓아서 박주영이를 뺐더라면, 근데 박주영이가 넣었잖아요, 그죠? 네, 박주영이가 뺐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여론을 따라갔다면 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길흉이 안 나온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겠다. 그치? 주역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수사가 나오면 휩쓸릴 가능성이 아까 많다 그랬잖아요. 누가? 감독이, 지도자가. 아니면 그 왕이, 그죠?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옛날에 이거 했었나요, 제가? 2012년 2월 29일 오후 9시에 한국이 이길까? 이거 어디랑 축구 경기인지는 모르겠어. 9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기죠, 당연히. 네. 그래갖고 그때 이긴다고만 하고, 이거 누가 낼 거는 못 찾아갖고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제사 중길이잖아요. 네, 제사 중기. 그래서 이제 중이니까, 그죠? 누구를 찾았어요? 미드필드. 가운데잖아요, 중이니까. 그러니까 미드필더를 찾은 거야. 그 이동국이가 미드필더더라고요. 여기 가운데 막는. 축구도 좀 알으셔야 되니까 이거 이제 점치려면 다 알고 있으셔야 돼. 나는 모르니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공격, 수비, 그 다음에 가운데. 응, 가운데예요. 그 이동국이가 이근호가 한 편 넣었다, 하나 넣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동국이 한 골 넣고. 그러니까 이근호가 미드필더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요것만 생각을 했더니 어떤 분이 해석을 해주기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간이죠. 그죠? 공격수. 그러니까 이동국이 맞대는 거야. 그것도 맞더라고. 해석을 자꾸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돼. 그죠? 응. 그잖아.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제사 중기라서 중을 찾았단 말이야. 중해야 길하다 그랬으니까. 그 별짓을 다 했어요. 장인이니까 180, 키 183 이상 막 다 거의 183 넘더라고. 이근호는 오히려 177이더라고 또. 그래서 두 이씨인데 그러면 이씨를 왜 못 찾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이씨가 넣었는데. 여기 이씨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거기서 찾아보자고. 못 찾았어요, 저도. 왕삼이니까 저기 왕 노릇했던 3명인가?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 이씨 왕조, 그죠? 왕씨가 있으면 왕씨가 낼 테고. 그죠? 그래갖고 뭐 백남바로 7번인가던데 7번도 아니더라고. 근데 왕삼성명에 힌트가 있겠네, 그죠? 그건 안 찾아봤네, 나도.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또 뭐 딴 점례가 있나?
그러니까 무동이라도 지수사 무동이라도 가네,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 인천에 공부하러 다닐 때 인천 잘 다녀오겠는가 물어봤는데 초육이 나왔어요, 초효가.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그 공부하는 규율에 따라서, 그죠? 선생님이 제시하는 규율에 따라서 내가 해야 기라고. 그렇지 않으면 흉하죠. 그래서 그날 내가 좀 말실수를 해서 갖고 다른 사람 좀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 둘이 친하다 나중에 이렇게 좀 틀어졌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언니 차를 의도 타고 다녔거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좀 말실수를 해갖고 이 언니가 더 틀어진 거야. 노릇을 잘해야 되니까 말실수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게. 됐죠? 네. 점례는 우리 저 남경 선생님 많을 텐데 왜 안 갖고 와? 카페에 많잖아. 이번에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어 이제. 이번에 응. 사람들이 좀 하면 말을 해주는데 안 해요. 아 그리고 내가 물어봐야 돼 결과를.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심한 거 다친 사람 무슨 개념인지 지금
그러니까 못 사겠다. 그러면 제일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니까 글쎄. 봐. 자. 보면 안 돼요. 아니 날짜 잡는 거는 주역으로 뭐 그 하나씩 다 뽑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주역을 한번 뽑아봐야지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를. 하고 이모 이래가 그러니까 원래는 애 태어나면 이제 얘 평생명이었던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언제부터 날짜를 빼야 돼? 1월 8일부터 14일부터 1월 14일부터 26일 사이에. 근데 그 전 것도 혹시 날짜가 있으면 전에 일찍 해버리려고. 근데 지금 될라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의사랑 상의도 해야 되고 이런데. 어머나 날짜가 정말 그렇다. 아니 날짜가 다 그렇다니까 지금. 환장하겠다니까 내가 지금. 자 일단 시험을 하고 고민을 해봅시다. 자 8번이요. 비괴. 8 비괴 수지비. 8 비위의 수집이 비길 원서 원형정 무구 불령 박래 후부흉. 비일 원서 원년 영정 무구 불령 박래 후부흉. 단활 비길야 비보야 하순종야 원서 원형정 무구 이강중야 벌령 박래 상하 응야 후부흉 기도궁야. 비길야 비보야 하순종야 원서 원형정 무구 이강중야 불령 박래 상하 응야 후부흉 기도궁야. 상활 지상유수 비선왕이 건만국 친제후. 상활 지상유수 비선왕이 건만국 친제후. 초륙 유부비지 무구 유부영부 종래 유타길. 초륙 유부비지 무구 유부영부 종래 유타길. 상활 비지 초륙 유타길야. 비지 초륙 유타길야. 유기 비지 자네 정길. 유기 비지잔의 정길 상활 비지 자네 부자실야. 비지잔의 부자 실야. 육삼 비지 비인. 육상 비지비 상활 비지 비인 불력 상호. 비지비 인력상호 육사 외비지 정길. 육사 외비지 정길 상활 외비 어현 이종상야. 상활 외비어현 이종상야. 구호 현비 왕용 삼구 실전금 의빈불계 길. 현비 왕용 삼구 실전금 의빈불계 길. 상활 현비 지길 위 정중야. 사역 취순 실전금야. 의빈불계 상사중야. 상활 현비지길 이중형량 사역 취순 실전금야. 의빈불계 상사중야. 상육 비지무수흉. 상육 비지무수형 상활 비지무수 무소종야. 상활 비지무수 무소종야. 자 비괴. 비는 뭐예요? 비는 친하다. 그죠? 사는 아까 뭐라 했어요? 귤이 있는 무리의 모임이고, 그죠? 비는 귤이 없는 그냥 모이는 친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다. 자, 친하다, 가깝다, 도와준다. 또 몇 명이라 그랬어요? 2명, 그죠? 짝수로 간다 그랬죠? 2명, 4명, 6명 이런 식으로 짝수로. 사람 둘이 서 있는 모습이라 그랬죠, 이게. 네. 예. 자, 원래는 어깨를 견주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친하다, 가깝다, 도와준다 이런 뜻으로 쓰자는 얘기죠. 자, 서계전적인 설명은 뭐예요? 비는 뭐라고요? 비자는 뭐라고요? 비다, 그죠? 이건 그대로 그냥 비라 그랬어요. 네. 숟가락 비자도 된다 그랬죠. 자, 무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끼리끼리 모여지는 거야, 그죠? 항상 서계전 앞에 원인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무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그 안에서 사조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계를 공조직으로 보면 이거는 사조직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잡계전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B는 락이고 사는 우다 이랬죠. B락 사우 이렇게 돼 있죠. 락이다 이랬죠. 미래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거는. 그래서 둘이 붙어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으로는 지상 유수죠. 땅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물이 이거보다 더 가까운 게 없죠. 딱 달라붙었죠. 그죠? 아주 딱 달라붙었죠. 자, 그래서 대상전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대상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건만국, 만국을 세우고, 그죠?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친하기를 누구랑 친한다고요? 여러 후랑 친하다고요. 그러면 비계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나라를 세우고 제후를 만드는 게죠. 아시겠죠? 예. 제후는 뭐예요? 뭐 경상북도, 그죠? 전라북도 뭐 이런 게 도지사가 제후죠. 지금 식으로 치면. 예. 자, 고대 중국의 조직 단위는요, 5가가 1비였대요. 5집이 1비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중국 그 가족 그 단위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읍면, 독리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뭐 이제 종류 중에 하나죠. 5가가 1비였대요. 자, 단사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 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비는 뭐라는 얘기예요? 비하면 길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제 단전에도 뭐라고 됐어요? 비, 길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하면 어떻다고요? 길한 방도다 이런 얘기예요. 비가 길한 방도다. 비길냐는 뭐예요? 친하면 길한 방도다. 자, 그럼 아무나 하고 친해야 돼요? 도둑놈하고도 친해야 되고 그래야지 길해질까요? 아니죠. 그래서 비계가 나온 건 내가 친하게 지내는데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될지 점쳐서 결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친한데 이 비계가 나온 건 누구와 친할까? 를 점치는 거야. 점쳐서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걔가 나쁘게 나온 사람은 친하게 지내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그 사람이 친해할 사람인가 점쳐서 친해할 만한 사람이면 사겨라. 그러면 길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아파트에 당첨이 되겠는가를 내가 물어봤는데, 저번에 물어봤는데,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그래서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친해할 사람을 미루어 근원에서 점쳐 결단해서 친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길한 일이 생기는 거야. 당첨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가 길이가 아니에요. 비 이꼬르 길이 아니야. 아시겠죠? 비하면 어떻다고요? 길해진다예요. 그 다음 설명은 뭐예요? 비는 보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비는 보다.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아까 뭐 했어요? 비는 친하다, 가깝다, 도와준다.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뭐예요? 단전적인 설명은 뭐라고요? 비는
보야다.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도와준다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궤덕이죠, 그죠? 자, 사계는 위에 밑에 장수가 정장인이 되는 거고, 비계는요, 위에 왕이 아주 강중한 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아랫사람들이 위를 따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곤. 그러니까 비계가 된 이유예요. 비계가 된 이유. 비계가 된 이유는 아랫사람이 순종해서 따르기 때문이에요. 왜? 오효가 뭐예요? 오효가 뭐로? 양강 중정하죠. 완전히 양강 중정 그 자체잖아요. 그죠? 양강 중정하니까 따를 수 있죠. 양강 중정하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여기서는 종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오효가 양강 중정으로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요?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 곤으로 여러 사람들이 순종해서 도우니 이 때문에 비가 된다. 자, 그래서 뭐예요? A가 B를 도우면 B는 다시 A를 도와준다. 서로 뭐예요? 서로 돕는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서로 돕는다죠.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효가 찾아오면, 그죠? 친하자고 찾아오면 아랫사람들은 순종해서 따는 거예요. 네. 자, 원서요, 원서. 점의 근본은 이런 얘기죠. 점의 근본은. 자, 여기서 지금 비교해서 점을 치는 건 뭐 때문에 점을 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사람과 친해야 될까, 친해야 되지 말을까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도와주지 말아야 될까? 친한 사람이면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죠? 자, 원서요. 친해할 만한가 점쳐서. 그 사람이 어떠면? 원형정 하면 어떻다고요? 무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원형정 한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대로 그냥 점을 칠 수도 있어. 점을 쳐 우리는 이제. 예. 그거 말고 또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공적이나 이런 걸 보면 되잖아요. 꼭 점을 안 쳐도 원형정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는 사람은 있죠, 그죠?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의가 뭐라고 얘기했냐? 뭐 시초점과 거북점이 아니더라도 그 친해할 바를 충분히 서죽으로 점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상의해서 일을 신중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이 돼서 저 사람이 내가 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혼자 판단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점치는 것처럼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비계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원은 뭐예요? 그럼 이제 원.
원은 그냥 우리 그대로 이제 선, 그죠? 인, 이거 해당되죠? 그 다음에 원은 으뜸이니까 뭐도 돼요? 구호죠, 구호. 군주에 덕이 있는 사람, 양강으로 군주에 덕이 되는 사람. 양강으로 군주에 덕이 되는 사람. 영은요, 그러면 영은. 양강하고 중정을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중한 사람. 정은요? 정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는 정고도 돼요, 이거는. 정고. 정이고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겨도 어떻다고요? 탈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원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장지도, 그러니까 임금이 될 만한 어떤 무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 도를 갖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영은 그대로 상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상구의 도리.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정도. 자, 그래서 비의 때에 이게 다 조건이에요. 허물이 없으려면. 그죠? 네. 누군가 친해야 되는가 점쳐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 원영정한 사람이면 친해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친해도 무구, 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무리의 당이 서로 친하여 원영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흉하고 사악한 노죠. 무리의 당이 서로 친하여 원영정하지 않으면 흉하고 사악한 도다. 자, 주자는 원서의 뜻을 2번 점친다 그랬어요. 그거는 틀린 해석으로 일단 저도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틀린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2번 점쳐가지고 원영정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한가 정고한가, 그 사람은 이제 원하고 영정을 나눠서 원한가 영정한가 따로따로 점치라 그랬는데 재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주자 말인데 이 얘기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원서를 재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개사하전에 우리 개사전을 아직 안 했지만 이런 거 자꾸 이제 들어두면 나중에 개사전 할 때 도움이 돼요. 그죠? 개사하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모, 귀모.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과 지혜를 다 모아도 모를 경우에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신에게 물어봐서 결단한다. 그것이 원서의 뜻이다. 자, 사람들과 지혜를 다해도 모를 경우에는 신에게 물어서 결단한다. 그것이 원서의 뜻이다.
아시겠죠? 네. 자, 이 강중야는 뭐예요? 이것으로써 원형정을, 이 강중야, 이 원형정은 구호가 강중한 거죠? 구호가 강중에 처한 것이다. 구호를 두고 한 얘기죠, 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다음 건 이제 우리가 개념을 좀 확대해야 돼요. 불령 방래에 대한 설명이요. 불령 방래요. 편안하지 못한 사람이 바야흐로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전에 그냥 설명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모임을 하고 있는데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것도 쓰시고요. 불령 방래는요, 편안하지 못해요. 누가 편안하지 못해요? 백성이. 백성이 스스로 보존할 수 없어서 누구를 세워요? 왕을 세우죠. 군왕을 추대하고, 그게 불령이에요. 그죠? 편안하지 못하니까. 군왕을 추대하고. 군왕이 추대가 됐잖아요. 그죠? 자, 방래요. 백성은, 아니, 군왕은요? 홀로 설 수 있나요? 설 수 없으니 누가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백성을 어떻게 해야 돼? 보존해야 되겠죠? 보존하여 편안함을 삼는 거예요. 이것이 불령방래의 뜻이에요. 구심점이 필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단전적인 해석이 뭐 있어요? 상하가 뭐 하는 거예요? 응하는 거예요. 자, 상은 누구예요? 구, 오죠? 네. 그 다음에 하는요? 초요에서 사요까지죠. 육사까지. 상육은 아니에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응해요. 자, 여기서 누구도 빠져요. 하 중에서. 빠지는 애. 육삼이 빠지잖아. 수지비에서. 자, 초효는 누구 소개로? 이효 소개로 오효랑 친하고. 그죠? 사효는 옆에 있으니까 친하고. 얘는 멀어서 못 친하죠. 쓸데없는 사람하고 친하잖아, 얘는. 상육은 후부흉이고. 육삼은 빠져요. 걔는 육삼은 비인하고 친하잖아. 왕하고 안 친하고. 이해하셨어요? 예. 네. 어때, 이 선생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쳐다보고 있어, 지금. 자, 그러니까 불령방래 상하응야는 뭐라고요?
오효와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오효와 응하여 모두 친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편안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계사상전 8장에 군자가 방에 머물면서 한 말이 선하면 천리 밖의 사람도 응할 것이요 불선하면 천리 밖의 사람도 배반할 것이니 하물며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그랬어요. 다시 불러드릴게. 계사상전 8장에 군자가 방에 머물면서 한 말이 선하면 천리 밖의 사람도 응할 것이요 불선하면 천리 밖의 사람도 배반할 것이니 하물며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있는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여러 음은 누구를 세우고 오효를 세우고 그죠? 오효는 다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 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상하응야가.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계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령이에요, 불령. 어떨 때 나와요? 못할 때. 편안하지 못할 때 누구랑 친해서 그죠? 도움을 얻을 것인가예요. 그러면 오효 왕은 어때요? 그래서 효사말에 뭐라 그래요? 효사말 상전에 보면 사역취순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역. 역으로 가는 놈은 어떡하고? 버리고. 취순. 나한테 순종하는 놈은 취한다. 그죠? 네. 그래서 삼구의 예를 쓴다 그랬죠. 왕용 삼구를 쓴다 그랬죠.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친애할 놈을 친애하는데 나한테 와서 그래도 부비는 놈은 어떡하고? 받아주고. 나 너 필요 없어 이러고 가는 놈은 그냥 같은 버리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에 어긋나니까. 상하응야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예. 네. 자, 후부형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상육과 육삼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상육이 거의 많고요. 상육과 육삼에 해당해야 되죠. 기도 궁녀라. 그 도가 궁해진다. 자, 받아 써보세요. 무리는 반드시 서로 친애한 뒤에 그 삶을 이룰 수 있으니 천지 사이에 친비 친비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자, 그것이 비록 남자라 해도 흉하다 이렇게 해서 불을 남자로 그냥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친비하는 바가 없어
곤궁하고 구표 흉함을 이루면 곤궁하게 되는 도이다. 국표 뒤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친비하는 바가 없어 곤궁하고 구표 흉함을 이루면 곤궁하게 되는 도이다. 기도궁야에 대한 설명이에요. 친비하는 바가 없어서 곤궁하게 되고 결국은 흉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곤궁한 도다. 그 다음에요. 좀 길어요. 그 정의 선생님은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서 다 일단은 불러드릴게요. 친한이가 없는 사람은, 친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한테 가서 구하고, 자, 친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함께 할 사람을 굳이 안 구하죠? 친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함께 할 사람을 굳이 구하지 않고, 자, 위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편안함을 구하지만, 위태로운 자는 편안함을 구하지만, 만일 편안한 자는, 구하지만 편안한 자는 보존하는 바를 구하지 않으니 내가 진실로 편안하다면 장차 편안하지 못한 자가 오게 된다. 장차 편안하지 못한 자가 오게 된다. 이때 화친해서 합하고자 하는데, 그죠? 상하가 응하고자 하는데 혼자서만 나중에 친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흉하다. 레는 주역에서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밑으로? 상계 사계로 내려오는 거라죠. 그러니까 오효 왕이 내려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비괴는 무조건 아무나 다 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됨됨이를 보고 원영정하면 친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럼 왜 친한 사람을 구하느냐? 서로가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량하기 때문에. 자, 뭐 좋은 점례 있으신가요? 우리 이 선생님. 없어요? 잘 안 나와요? 우리 저기 없으세요? 네. 이 숙제를 이제 하나씩 내야 되겠어. 한 개에서 하나씩 점례 가지고 올 것 이렇게. 자, 제가 그 12월 초에 일진에서 나왔어요. 초효, 오효. 그날은요, 친구들이 다 전화로만 물어보는 거 있죠. 짜증이 그냥 있는 대로 났어, 내가 막. 그래서 내가 막 그래서 니네들은 다 봉급 나오지, 월급 나오지, 공무원들이니까. 나는 뭐 먹고 살아라고 내가 막 승질을 해서.
그래갖고 짜증이 나갖고 이제 자트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전화로 다 상담을 해줬어요. 초요 때문에. 아이, 뭐 상담해주다 보면 나중에 좋은 일 있겠지 이러고. 그죠? 친하게 지내다 보면 뭐 나중에 좋은 일이 있대잖아요. 그죠? 초효, 오효 나왔어요, 그날. 그래갖고 이제 사무실을 나가면서 이제 만약에 와가지고 내 말 안 듣는 놈들은 이제 다 내보낸다고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제 상담 안 해줄리라 이러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갔어요. 오효 때문에. 그죠? 사역 취선하려고 이제 오늘 와갖고 내 말 안 듣는 놈은 이제 버리고 앞으로 절대로 이제 상담 안 해주고 말 듣는 놈만 이제 내가 이제 받아 이제 드리라 뭐 돈 벌고 안 벌고 이제 몰라 이러고 이제 갔어요 이제. 그래서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 사무실에 갔더니 온다고. 그래갖고 이제 너도 이제 난 단골 손님이거든. 너도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넌 버리리라 내가 이제. 근데 오효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말을 잘 듣더라고요. 진짜 사역 취선하려고 그랬어요 그날은. 아시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다리 다친 거예요. 그때 왜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9월 달 제가 그냥 운세를 뽑고요. 이제 요새는 재운을 한 번 더 뽑아요, 제가. 재운을. 그러니까 이달 운세하고 이달의 재운은 이렇게 하고서 한 번 더 뽑아, 이제. 근데 점례를 좀 얻어보려고. 어떻게 틀리게 나오나. 점례를 얻어보려고 9월 달 재운은 하고 뽑았는데 사묘가 나왔어요. 사묘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지 비인인데 상아래 소상전에 뭐라 그랬어요? 비지 비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력상호. 분명히 다친다고 나왔어요. 그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뭘까? 그랬는데 이제 누가 소개로 왔다 그러면서 이게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됐는데 이게 방에서 자꾸 천도제도 하고 뭐 다 했대요. 그런데도 자꾸 방에서 남편 피우던 담배 냄새가 난다고. 아주 계속 난대요. 그게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결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러고 이제 괴를 또 뽑았어요. 이거를 내가 해도 되겠는가, 천도제를. 괜히 해갖고 효과 없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지 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운하고 이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번 달 재운은 뭐예요? 비인과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버는 거죠. 다치기는 하지만. 사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똑같이 나와서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재운이 이번 달 재운이 저 비지 비인이니까. 거기서 내가 뽑은 비인은 누구랑 친한 거예요? 귀신이죠, 귀신. 그죠? 그 죽은 남편하고 친하게 지내면 거기에 길흉은 없지만 올해 요번 달 돈 버는 건 비인하고 친해서 돈을 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인하고 친하게 지내서 결국 몸은 상한다. 근데 그 상하는 게 내 1년 신수랑 맞물려 같이 간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이라니까 다리 다치는 거 아니에요. 무릎 다친 거잖아요. 그때. 그죠? 어려워요? 이거 누가 얘기 안 해주는 점례들이야, 이런 것들은. 왜냐면 경험을 얻어서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것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천도제를 하는 게 좋은가에 물어봤을 때 수집이 무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재운이니까. 아시겠죠? 응. 근데 벌기는 하지만 몸은 상하는 거야. 사면은 분명히 몸이 상해요. 근데 그게 선생님 그 운세랑 다 맞아 연결돼서 연결고리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거 때문에 상한다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아시겠죠? 그것도 진이라니까 다리가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제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연결시켜버려. 내가 이제 요새도 재운을 따로 뽑는 이유가 연결을 좀 해보려고 이제 뽑는 건데, 아시겠죠? 1년 신수랑 월운이랑 뭐 이렇게 어떤 사건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신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렇게 나타날지 모르는데. 경우의 수인데, 그렇죠. 예. 일진과 이렇게 연계해서 보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는.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추가 가능. 유추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자꾸 돼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연기해서 생각을 할 수. 연기에서 자꾸 생각, 내가 아까도 지수사 얘기했잖아요. 그 손님이 올 때마다 일진이 지수사가 나오더라. 그리고 그 손님 괴를 뽑으면 지수사가 나오더라. 이거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요번에 정리하면서 나도 아는 거야, 이제. 말하자면. 그 전에 제가 지풍승 할 때도 그랬죠. 그 사람이 오효가 나와서 당선이 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오늘 그러면 과연 될까요? 내가 그날 아침에 물어봤을 때 지풍승 무동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동 나왔다고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괴가 똑같기 때문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확인 사살 해주는 것 뿐이란 얘기야. 지금도 웃기잖아요. 봐. 재운의 수집이 사묘가 나왔는데 내가 이 천도제를 해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수집이 무동이 나왔으면 하라는 소리잖아요. 네가 그럼 요번 달 돈 버는 건 이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효과가 없지 않다는 얘기지. 근데 수집이 사묘에서 이미 재운 돈은 벌지만 몸은 다친다고 나온 거잖아.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흉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야 죽지는 않아요. 만약 여기 흉이 있다면 안 하죠. 내가 저 귀신하고 몸 바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라는 얘기예요. 불량한 사람도 되고, 그죠? 사람 같지 않은 놈도 되고, 귀신도 되고, 뭐 스님도 되고, 막 하여튼. 근데 뭐 이제 뭐 괴가 다른 거에도 설명 그때라서 왼쪽 눈이 이게 멍이 들은 것 같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도 다리가 꺾여갖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아주 지위가 높으신 분인데 이렇게 돼갖고 그때 내가 천례무망 상효가 나왔나 뭐 그랬을 거야. 그래갖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왼쪽 눈을 맞아서 오른발이 꺾여갖고 간 거야. 물에 빠져서 죽은 거야. 수집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왜 자꾸 이거 얘기를 해서 피해갈 길이 있는 거예요. 피해갈 길이.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다고요. 주역을 잘 배우면. 안 당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조금 당하고 약하게 당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점례들을 자꾸 얘기를 해주나? 그 다음에 제가 2005년도에 2006년도구나. 일진에 나왔어요. 3효, 5효. 그래갖고 그날 이제 우리 아들한테 찾아가고 밥 사 먹이는 날이에요. 토요일 날 가서.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웃기지만 자꾸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전국 9등 갔을 때예요. 근데 나는 기분이 좋잖아, 그죠? 기분이 좋아갖고 이제 식당에 가서 우리 아들하고 밥 먹고서 야, 너 잘했다 막 이러고 이제 뭐 전국 9등을 야 우리 아들이 했어 막 이러고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엄마가 아 좋으시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아요. 뭐 이래서 또 이제 잘난 척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막 뭐라 그러더라. 눈을 막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왜? 내가 그래서 밥을 먹고 나와서 그랬더니 엄마 그 형은 고등학교 3학년 형인데 전국 3등 한 형이 엄마 완전히 비인이 누구야? 그 옆에 엄마가 비인이야 그죠? 아이 창피해. 그죠? 그랬어요, 제가. 분수를 떨고. 또 이제 그때 참 경제적으로 힘들어갖고요. 2006년도에 우리 친구 신랑이 우리 아들 기숙사비를 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준다고 말만 하고 돈을 안 주는 거야. 기숙사를 이제 비 낼 때는 지금 꾸벅꾸벅 다가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돈을 줄 건가 하고 물어봤어요. 무동이야. 수집이. 뭐예요? 보여준다, 도와준다. 그날 들어왔어요. 보야. 도움을 주고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도와준다. 왜냐면 내가 걔를 장가를 보낼 걸라. 여자를 소개해서.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나. 이거 재점 친 거요. 그날 왜 그 런던 올림픽 2012년 8월 12일 런던 올림픽 일본과의 대결 여부를 내가 남경 선생님 보고 한번 재점을 다시 쳐보라 그랬어요. 그때 오효가 나왔어요. 예. 이거 재밌어요, 이거. 뭐 그 점 내가 틀리긴 했지만. 뭐예요, 그게? 활해수업 나온 거 해갖고 내가 그 내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결론을 못 내고 정의역전 따라갔다가 그때 이제 정의역전 식대로 해석을 했다가 조금 오류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다시 남경선 보고 재점을 쳐보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생각했으면 되는데 그걸 막 너무 깊게 생각하는 바람에 이제 오바를 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 틀리긴 했는데 그래갖고 내가 남경선 선생 보고 다시 재점을 쳐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9호가 나왔어. 그때 사건하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좀 보라니까 점쟁이 하려면. 왜냐하면 손님들 중에 여러 종류의 손님이 있기 때문에 손님에 맞춰서 혹시 나중에 큰 손님들 올 때는 손님들에 맞춰서 대박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우리 선생님 그렇게 잘했어요. 굵직한 사람들 만날 때는. 만약 석유공사 사장을 만난다 이러면 석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해요. 그래야 돼. 그러고 주역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심도가 있게 되니까 다른 거보다 뭐 얘기해봐. 우리 금 선생님 생각나는 대로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그 생각의 확장이 필요하니까. 아니 왕용 3구를 얘기하시. 그렇죠. 왕용 3구. 그거 아니야. 실전금이야. 실전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전반전에 한 골 넣었는데 심판이 못 봤어요. 심판이 인정하지 않아서 점수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게 실전금이니까 그 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본이죠. 자, 일본이 그래서 전반전에 한 골을 넣었는데 의빈불개 심판이 인정하지 않아서 점수로 인정되지 않고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된 거예요. 실전금. 점수를 하나 전반전에서 잃어버렸다. 일본이. 그대로. 말 그대로 전반전에 말 그대로 그냥. 새 잡은 새를 놓친 거지. 실전금 한 거지. 아시겠죠? 자, 2007년에 어떤 A당에서 이명박 후보와 정책연합 했을 때에 만약에 정책연합을 하면 이 당의 운명이 어떤가? 2호 3호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A라는 당이 이명박 후보와 정책을 연합했을 때 A당의 운명은? 하고 난 물어봤는데 2호와 3호. 처음에는 해도 좋은데 나중에 들어가서 골치 아픈 사람은 그렇지. 그러니까 2호는 뭐예요? 네 A당 내부 세력과 그냥 오히려 잘 지내라. 만약에 3호 연합을 한다면 그거는 비인과 연합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한다. 그 당이 깨지는 건 아닌데 어떻게 되겠는가? 당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BGB는요. 흉해서 죽거나 그게 아니라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적으로 얘기하면 당이 와야 되는 건 아니고, 그죠? 상하기만 하는 거지. 자, 에베레스트를 등반해도 되겠는가? 2012년 4월에. 2011년인가? 12년인가? 11년이다. 11년, 4월 아니야, 이거. 9월쯤인가? 10월쯤인가? 그래요. 초효. 네. 몇 명이 가요? 4명. 에베레스트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설이죠, 설. 고는 설이라 그랬잖아.
4명이 가는데 그 주동자가 뱀띠래요. 유탁이라서 우리가 이 타자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뱀 타자도 되니까. 그래서 뱀띠로 유추 해석하셔도 돼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점례는 그건데요. 뭐 나머지는 너무 사소한 것들이고. 초요, 사요 나올 때 우리 아들이랑 신나게 싸운 날도 있었고요. 초요 나왔을 날 뭐 커터기 고장 나기도 하고요. 막 이랬어요. 아, 그 다음에 초요 나온 날이요. 그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돈 달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 훌륭하신 분께서. 다 길라 때문에. 네, 유타 길냐 때문에. 유부영부한 거는 내가 돈 달란 말 안 했다는 얘기지. 예, 주문 주고 그냥 주문 받고 안 주면 내비둬야지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영부라는 건 뭐야? 문식을 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꾸미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거니 하고 있으면 주겠지. 안 주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지. 마음을 비우고. 그랬더니 나를 도와주더라 이런 얘기. 예. 됐죠? 예. 네.